TR 그래프가 있었어요. TR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사실은 떨어지는데요. 총 수입이 떨어지는 영역은 기업이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올라가다가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뭐 떨어지는 영역을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TR은 우상향하는 영역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영역이 기본 전제고요. 자, 얘가 바로 이제 TR이에요. 그리고 이제 TC는 가정된 거예요. TC는 가정된 건데 그 81페이지 그래프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신다면 세로축 절편이 양수예요. 생산량이 0일 때에도 세로축 절편이 양수라는 것은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세로축 절편이 고정 비용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은 완전히 가정된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되었는데 초반에는 올라가는 영역이 있고 떨어지고 다시 급상승하는 방향으로 TC 함수를 가정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윤극대와 산출량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두 개의 그래프는 이제 실전이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계산 문제가 만약에 등장하게 된다면은 뭐 그래프 모양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부터 유추하고 이제 끌어내는 수식적인 전개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개념 문제가 등장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특정하지 않은 거예요. 개념 문제가 등장할 때에는 그래프의 모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미지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그래프는 이윤이에요. 이윤. 이윤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자,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윤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영역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양수인 영역으로 보통 고려를 하게 될 텐데, 칠판 봐주세요. 이윤이라는 것은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토탈 코스트입니다.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에요.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수직거리를 말할 것이고요. TC가 위에 있으면은 음수입니다. TC가 위에 있으면은 이제 음수가 될 것이고, TC가 아래에 위치하면은 양수가 되겠죠. 아마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시킨다고 한다면 그 이윤이 양수가 되기 위한 영역은 예상컨대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수직거리가 바로 이윤을 의미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점 있죠. 그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일치하는 점을 기준으로 수직거리는 가장 이윤이 낮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죠? 가장 이윤이 낮아질 수 있는 영역이 이제 TC가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이윤이 제일 낮은 거예요. 따라서 이 왼쪽보다는 여기가 제일 크고 오른쪽으로 점점 작아지면서 여기서는 이윤이 0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밑으로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그 Q 기준은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교재상으로는 이제 투스타를 달아놨죠. Q 투스타를 달아놨어요. Q 투스타라고 한다면은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0이 되는 형태의 이윤 곡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그 전부터 오른쪽은 잘 봐요. 이 수직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라면 기울기가 완만하고 기울기가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가파른 것 때문에 TR이 올라가는 비율보다는 더 완만한 기울기라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TC가 증가하는 비율이 더 작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아직도 TR이 높고 뭐 이런 점이랄까? 이런 점, 이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 점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거 두 개 생각해 보자고. 두 개의 기울기가 완전히 평행하게 동일하다면은 그거를 제외한 그 어떤 점에서도 수직거리가 그거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쵸?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이게 평행하게 동시에 접하는 그런 기준점을 찾아냈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절대 이윤이 그거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정도죠. 이 정도,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때 이윤의 길이는 요 정도 높이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윤은 왼쪽에서 그거보다 작고요. 오른쪽에서도 그거보다 작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 교점까지 도착하게 되면은 이윤이 0이 되죠. 따라서 이윤 그래프를 그릴 때 TR과 TC의 수직거리를 가장 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좌표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점을 Q스타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게 되고 떨어져서 음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뭐 그리실 일은 없지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진짜 제대로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MR이라는 개념이 있고 M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R이라는 것은 밑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MR이라는 것은 토탈 레베뉴가 올라가는 민감도를 말해요. 토탈 레베뉴가 올라가는 민감도를 MR이라고 하는데 TR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MR이라는 것은 토탈 레베뉴를 Q로 미분한 거거든요. 따라서 자 이쪽이 Q라고 설정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MR을 그리고 싶다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이쯤에서 정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위에서 토탈 레베뉴가 예상컨대 가장 높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는 MR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그 점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을 A로 표시했어요. 교재상 그래프로 A로 표시했어. 자, 이 점을 A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곳이고요. 거기서 봐요. MR이 0이잖아요. 그지? MR이 0이잖아.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TR이 그거보단 정상이니까 더 낮아요. 그지? 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MR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MR 곡선을 그리자면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다가 이 정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MR이 음수인 영역은 기업이 고려를 안 할 거예요. 아니 생산량을 증가시켰는데 매출액이 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이 왜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자, MR 곡선을 그려봤더니 그 정점 왼쪽에서는 오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양수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오르는 민감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민감도가 점점 떨어진다. 점점 떨어지다가 정점에서 정상에서 0을 찍고 이렇게 연결되는 곡선이 바로 MR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MC 곡선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올라가다가 이 점에서 이제 기울기가 또 MR하고 일치하죠. 그지? MR하고 일치하죠. 따라서 일단은 이 점에서 MC 곡선은 MR하고 똑같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오른쪽에서는 더 완만한 기울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기준으로 MC는 더 밑에 있는 것이고 왼쪽에서는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는 위에 있을 테니 MC 곡선은 거기를 관통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변곡점이 나타나죠. 변곡점이 나타나서 이 점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다가 이 기울기에서 다시 한번 MR하고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오른쪽부터는 계속 MC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다가 MR하고 똑같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변곡점 찍고 저점 찍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올라가다가 이 점에서 MR하고 같은 값을 가져요.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계속 내려가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계속 커지는 형태로 MC 그래프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재상의 그래프가 좀 더 예쁘죠? 예, 교재의 그래프를 활용하시면서 이게 어떤 궤적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에는 그 연습장 딱 대시고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만 보이게 한 다음에 이은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지 MR과 MC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오른쪽의 해설이에요. 오른쪽의 해설이고 기업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업의 목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맥스파이입니다.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개별 기업이 어디서 생산을 할지에 대해서 찾는 게 또 과제가 되거든요. 그럼 보시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큐스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가장 이윤이 높아지는 점이에요. 이윤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d큐분의 d파이가 0이다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FOC d큐분의 d파이는 0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이 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치? 오른쪽에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도 나타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점에서도 d큐분의 d파이가 지금 0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d큐분의 d파이, 즉 이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것은 TR 곡선과 TC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두 군데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은 극대값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왼쪽은 또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컨 오더 컨디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컨 오더 컨디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개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고 이제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을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여기 뭐 이윤이라고 하자. 이윤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d큐분의 d파이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림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림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한번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Q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만을 다시 한번 표기하자. 이 기억나시죠, 이거? 그지? 접선의 기울기만 표기하면은 양수입니다, 양수. 되게 크네. 뭐 예를 들어 4,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따라서 정점을 찍는 곳에서는 이 기울기 값을 여기다 따로 마킹하는 거예요. d큐분의 d파이를 따로 기울기 값을 마킹을 해봤더니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미분을 한 값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미분한 값 자체의 함수를 다시 한번 또 미분을 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음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음수라는 거 그래야지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럼 왼쪽 그래프 다시 보자고요.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더 줄어들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여기 보자고요. 여기 이쪽은 봐요. MR 곡선의 기울기하고 MC 곡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dQ분의 dMR 있죠? 그죠? 마이너스 dQ분의 dMC 이거 있잖아요. 그지? dQ분의 dMR은 음수값이고요. dQ분의 dMC는 우상향하니까 양수값인데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면은 당연히 0보다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지? 뭘 의미하죠? 요거 dQ분의 d파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dq분의 d파이 자체를 미분한 거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dq분의 dmr하고 dq분의 dmc하고 비교해 봤을 때 mc 쪽이 더 큰 접선의 기울기가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극대값이 달성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0 찍고 떨어지는 그런 0이어야지만 극대값이 된다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한 번 미분한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고? 왼쪽에서 dq분의 d파이가 0이다라고 합니다. dq분의 d파이가 0이라는 것은 자, 이번에는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에서도 dq분의 d파이는 0이 나와요. 맞죠? 그지? 자, 근데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도출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올라가죠. 그쵸? 올라간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왼쪽에서는 양수값에서 0으로 떨어지고요.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dq분의 요거 한 번 더 미분한 친구 이 친구를 또 미분을 해봤더니 dq의 제곱에 d제곱의 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양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수가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저점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을 보자고. 자, 이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예요. 근데 각각의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d q분의 dmr 마이너스 dq분의 dmc mr의 기울기가 음수값인데 기울기가 조금 더 그래도 0에 가까운 것 같고 이 친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값인데 기울기 값 절대값은 더 커요. 그럼 그 mr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mc의 접선의 기울기를 빼면은 양수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1이 나오잖아요. 양수가 나오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렇다면은 저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dq분의 dmr dq분의 dmc를 비교해 봤더니 왼쪽이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왼쪽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저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최근에 객관식 시험에서 이제 조금 쉬운 난이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모든 시험에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고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준비하는 시험에 속해 있는 지방직 7급 작년 거 거기도 좀 난이도가 높아졌대요. 근데 그런 시험 문제들 중에서 요즘에 여기도 물어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은 기본적으로 정점 또는 저점이 되고 보통 그 안에서 정점이겠지 하면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문장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다고요. 이게 조건을 물어보더라고. 이은 극대화가 달성되는 점에서 MR 곡선의 기울기와 MC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은 MR 쪽이 더 크면 안 되거든요. 맞죠? MC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더라고. 보기에 집어넣더라고요. 이은 극대화점에서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보다 크다. 틀렸죠? 그지?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더 조건까지 몰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제로 계산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을 요청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MR의 접선의 기울기와 MC의 접선의 기울기 비교하면은 MC 쪽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지금 교재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
교재의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그래프들이 머릿속에서 막 뭐 이렇게 슬라이드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남는 것처럼 엄청 잘 떠오르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보니 그 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언제라도 툭 누르면은 착 떠오를 수 있다라면은 뭐 난이도가 뭐 어떤 난이도가 나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면은 간접적으로 무언가 핵심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 이기 조건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이수식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 dq분의 d파이라는 것은 dq분의 dtr 마이너스 dq분의 dtc는 0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팩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는 0 앞에 있는 본식 있잖아요. 여기 미분한식 있죠? 여기까지 미분한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은 극대값,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은 극소값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른 계산 문제들이 등장할 때에도 이런 형태로 접근을 많이 유출을 해요.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 등장하는 계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한 번 더 미분할 거다. 한 번 더 미분할 거라서 dq분의 d파이라고 적는데 여기 제곱을 적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한 번 더 미분했다라는 것인데 요게 그리고 또 이게 각각 MR이고 MC죠. 우리가 보통은 토탈 레베뉴를 먼저 적지 TC를 먼저 적진 않아요. 이윤식에서 총수입을 먼저 적지 총비용을 먼저 적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것도 왼쪽이 MR이고 오른쪽이 MC가 된다라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 SOC가 극대값이 되려면은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요 사실 정도는 암기를 하자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즉 한 번 미분해서 0인 게 대부분의 문제풀이의 답이에요. 대부분. 이제 어렵게 나오면 달라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난이도에서는 정답이 되는데 그거를 싹 한 번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한다를 팩트로 기억하자는 겁니다. 요거 암기하자고. 그럼 이렇게만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야 사실 여기 수식 적어 드릴 건데 여기 MR 있네 MR? MR하고 MC가 있는데 한 번 더 미분한 친구가 이제 음수가 나오려면은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를 비교할 때 얘가 커야겠네. 요렇게라도 하자는 거죠. 그죠? 노래 만들지 말자고. 뭐 랩 만들지 말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이계 조건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뭐 광범위하게 계속 이계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합시다. MC, MR, MC, MR. 그 랩의 세계에서는 MC가 더 위에 있거든요. 그지? MC가 위에 있고 MR을 틀고 노래를 하자. 이러지 말자고. MC가 다 먼저 이제 시키면은 그 MR 마이크 들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MC가 더 기울기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쪽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긴 우리가 쇼미더머니 보시면 MC는 되게 인지도가 있고 마이크 드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자고. 그래서 해결을 뭐 빠른 속도로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공부를 할 때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니 이건 암기가 돼야 돼. 이건 암기가 돼야 되고요. MR, DQ분의 DMR 마이너스 DQ분의 DMC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게 음수가 되면은 극대값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부호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는 음수가 된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진 않다고요. 만약에 극대화를 위해서 밑에서도 양수가 된다라면은 한 번 듣고도 기억이 오래 남을 텐데 위에서 극대화를 위해서 두 번째 미분한 게 이제 음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횟수가 반복되면은 커버는 될 수 있어요.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횟수가 반복되면 커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반대 방향으로 좀 이 결과들이 좀 유도가 되는 것들은 좀 암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쨌든 기업 차원에서 이윤 극대화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험장에서 그 문장의 진위 하나 가리려고 여러분들이 설마 그림까지 그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너무 압도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선지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4개, 3개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팩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팩트를 기억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남을 것인데 여기 보세요. MC는 원래 올라가요. 그지? MC는 원래 우리가 QP 평면에서 그려도 항상 올라갔어요. MR은 내려갔다고요. MR은 원래 내려가잖아요. 산출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계속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매출액이 내려가죠. 그럼 머릿속에 요 정도만 기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곡선의 MC는 올라가고 MR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혹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수식적으로 조금 와닿지 않아도 그림상으로 그래야만 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되면은 극소화가 되겠구나. 암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많이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알고 요령이 있는 것이지 몰라도 요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쉬우면 풀죠. 이 정도 요령만 가지고 있어도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알면서 요령을 만들자. 알면서 요령을 만들고 모르니까 요령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진 말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윤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탈 레베뉴 마이너스 TC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광범위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이윤식은 뭐 기업의 종류들을 우리가 시장 이론으로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예, 거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윤식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여기 이윤극대화 산출량이라는 거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되는 기업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익히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윤 그래프로부터 파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다 읽히실 거예요. 오른쪽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크기이다. 당연한 얘기죠. TR에서 TC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는데 여기 왼쪽에서는 음수, 오른쪽에서는 양수입니다. TR, TC 곡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가장 먼 Q스타의 산출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죠. 그죠? MR이 MC보다 크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MR이 더 크다라는 것은 MR이 말하는 건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총수입을 말하고 MC가 의미하는 거는 그 산출량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총비용 델타 값을 말하는데 MR이 더 크다라는 것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내가 이제 증가하는 비용보다 증가하는 매출액이 더 많다는 것이니까 이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네 번째 줄 MR이 더 작으면요. 얘는 또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MR이 작으면은 이 TC가 이제 덜 생산하면 줄어요. 그리고 TR 역시 마찬가지로 덜 생산하면은 줄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절대값이 이번에는 TC가 더 크다는 거죠. 그치? MC가 크다는 것은 TC가 감소하는 폭이 많고 총수입이 감소하는 폭이 작다는 거예요. 줄여야죠. 그치? 생산량 줄여야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시죠. 여기. 자, 이 구간은 MR이 크고 MC가 작습니다. MR이 크고 MC가 작은 이 구간. 저 기울기 말하는 게 아니죠. MR이 더 크면은 이 경우에는 산출량을 증가시킬 때 우리가 이윤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영역은 MR이 더 크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 때 산출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 영역 보시죠. 여기 영역. 자, 이 영역은 MR 값보다는 이번에 MC 값이 더 커요. 그러면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증가하는 게 더 크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이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MR과 MC가 같은 곳에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구나라고 찾아주시는 거예요.